방탄 풀렸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밤새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를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결국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지난 밤에 원내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네, 이재승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한 거의 자정 가까이에요. 어제 밤에 계속 제 스마트폰으로도 속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의총장을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참 어두워 보이는데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 굉장한 격론이 오간 걸로 전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은 물론이고요. 또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누적되어 온 불만이 표출된 그런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 이 대표에게 칼을 꽂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며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경론 끝에 총사퇴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제 이가혁 앵커 말처럼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간에 계속 이제 속보로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를 이른 시일에 선출하기로 했다라는 정도가 나왔고요. 다만 함께 사의를 표명한 사무총장을 포함한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표결 직전까지 여야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양당 의원총회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아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좀 길게 이어지자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면서 10여 분간 소란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의원들을 다그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당시 상황 보시죠. 네. 왜 구속해야 되는지 이유만 말하세요.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네, 좀 저렇게 좀 굉장히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표결에는 출석 가능한 의원 295명 전원이 참여를 했고요.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는데 149표,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나오면서 턱걸이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최고 29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표결 직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시키자,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 그게 가결됐다. 반란표가 나왔다. 이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온 의원들과 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 비명계 의원의 표가 합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동의안 1차 표결 때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인데요. 당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표결에서는 결국 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막아달라라고 호소한 게 막판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석 달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설득할 명분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과 국회 시간을 지나서 이젠 법원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 열릴까요? 네, 조금 전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6일 오전 10시에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2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6건 중에서 단 2건만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법원에서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26일 오전 10시로 일정이 잡혔다라는 게 한 10분 전쯤에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좀 간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법원의 판단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민주당 최고위가 한 30분 전, 조금 전인 9시 30분쯤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재를 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겨냥해서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조금 격앙된 표현을 했고요. 또 상응한 조치라는 표현까지 써서 굉장히 조금 분노를 공개석상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도 정청래 의원이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우원식, 박홍근, 김성환 등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중단하라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려고 지금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당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아주 조금 거친 표현을 강하게 좀 표현을 했죠. 숨기지 않고 상응한 조치, 해당 행위다. 그리고 저가의 동침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계속해서 좀 민주당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